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금리 인상하지 않은 미국 연준, 문제는 고금리 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이번에 FOMC에서 모두의 예상과 부합하게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향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지금 5%가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이 높아진 이 고금리 상황에서 그대로 쭉 몇 년간 더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경제 상황이 망가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세 가지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 이번은 금리를 안 올린다. 두 번째, 금리가 인상이 필요하다면 한 번 내지 두 번 더 올릴 수 있다. 결국 올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 현재 고금리를 예상보다 훨씬 더 길게 끌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면 쭉 내려야 그게 정상인데, 오래 간다라는 게 가장 큰 치명타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고금리를 지속한다라는 것. 이것이 결국 해외에서 달러화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런 가치를 지금 죽여버리는, 특히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위안화를 막기 위해서 이 달러 채권을 계속 팔아가는데 지금 중국이 죽을 맛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가 좀 장기간 안 떨어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견제, 이것까지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 2026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가 2023년이라는 의미인데 3년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금리 인상하지 않은 미국 연준, 문제는 고금리 유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월가의 분석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뉴욕타임즈는 21일 미국 연준 금리 전망이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5%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2025년 말에는 4%대가 넘는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내년이 2024년이니까 2024년 5%대 이상, 그리고 2025년 4%대 이상, 이런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2026년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결국 팬데믹 이전에는 0%대에 가까운 0.25, 0.5 이 정도 금리 수준이었죠. 이것까지 내려가려고 한다면 1%대로 지금 2026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적어도 2.5%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금리 상태가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월스트리트저널도 2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고금리 상태가 단순히 오래갈 뿐만 아니라 아마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상하는, 지금 뉴욕타임즈가 예상하는 것은 2026년까지라고 말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연준 관계자들의 전망과 논평을 볼 때 아마 끝없이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쩌죠? 실업률 낮아요. 인플레이션 높습니다. 실업률이 낮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죠. 또 너무나도 사람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펑펑 써요. 펑펑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잘 팔려. 그래서 가격을 올려.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물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실업률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그땐 실업률이 많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실업률이 적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쭉쭉쭉쭉 작년 2월부터인가요? 3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했는데 지금 효과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잇따라 했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전과 다른 금리 인상의 반응을 지금 보는데, 과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곧바로 반응이 나와서 조금만 올려도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면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의 증가에도 그대로 받아먹고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죠. 부동산 가격 금리 인상돼 그것도 버티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월가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금리 더 오래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경기 하강을 유도하면서 물가를 잡으려면 고금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결로 마무리된 FOMC인데 그러나 라고 적어져 있죠.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미국 연준입니다. 이번 FOMC에서 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도 질문을 이렇게 받았어요.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활동은 왕성하다. 그리고 우리가 금리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올려야 되고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계속 올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디리스킹, 리쇼링, 디커플링. 이 말로 끝나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죠. IRA 그리고 IRA를 통한 배터리법, 태양광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자산업들이 칩스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생겼고 실제로 요즘 나온 일자리들이 거의 대부분 자동화가 많이 되었죠. 자동화가 많이 되고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는 일들이 들어가요. 지금 미국에서 생겨났던 모든 것들이 지금 리쇼링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전보다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제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지만 유지 비용이 적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 운영하는 것들은 예전보다 더 싸졌다. 물론 달라진 게 하나가 있죠. 지금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가 다 죽고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적어요. 전기차를 딱 보면 전기차 껍데기 있죠. 껍데기도 기가프레스로 딱 찍어버리죠. 그리고 밑에 배터리 깔죠. 배터리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전과 같은 경우는 엔진 만들고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터만 달리면 돼요. 전기에서 힘을 가해서 모터로 쭉 그냥 바퀴 굴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보다 부품이 워낙 단순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전환이 힘든 이유는 바로 플랫폼 때문이죠. 최대한 성능을 내야 되는 선을
많이 엮어야 되고 최대한 성능을 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자동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 자동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리쇼링이 점차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더 윤택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고 경기 하강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가 너무 올라가면 부담감이 많아요. 그 나라에 부담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되는데 이 깎아내릴 때 가장 빠른 방법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담을 지우면 이 무게 때문에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금리의 장기화를 예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고금리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니콜러스 캘러스가 지금 데이터 트랙 리서치 공동 창업자가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초점은 장기 금리 전망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완화하는 것.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더 올린다. 그리고 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한다. 이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낮추겠다. 이 세 가지가 다 본다라는 사실이죠.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오래 지속할 수 있음을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목적은 연착륙에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의 해석입니다. 고금리를 상당히 유지해도 미국 경제는 급격한 침체를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즉 경기의 연착륙으로 기본 시나리오를 선회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금리를 올려서 빨리 경기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를 오랫동안 그냥 유지시키면서 천천히 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높고 더 긴 금리 기간에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경기 순환주와 미 달러의 호재가 됩니다. 결국 금리가 다른 상대국보다 높게 되면 달러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돼요. 달러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면서 달러화가 더욱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리고 경기가 너무나도 호황이 되기 때문에 경기 순환에 대한 주식들이 미국의 주식들이 호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고조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 미국 너희만 잘 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다가 지금 그만뒀잖아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더 올리면 한국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기도 다 죽어버릴 것이다. 특히 유럽이 작살났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하나가 더 있죠.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중국의 철퇴가 가지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 들어가도 이득을 별로 보지도 못한다. 그리고 투자를 해봐도 안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별히 FDI가 직접 투자액이죠. 직접 투자액이 지금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러한 수입 목록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러한 물류가 작아질 것이다. 지금 미중 관계도 나빴는데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 탈중하는 세력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돼서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러한 나라들이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려고 다 달라듭니다. 특히 베트남과 같은 경우도 공산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국가로 지금 미국에 달라붙어 있어서 베트남 항공이 지금 보잉 747이죠. 보잉 747 FX 50대를 구매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에 어떻게든 달라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도 FA21
이것을 제쳐두고 미국의 군사무기를 사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리튬,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니켈이죠. 니켈을 어떻게든 팔아보겠다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충분히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인도도 미국에 붙고 있고 지금 중동에서도 어떻게든지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우디도 지금 미국의 이야기가 잘 되고 이스라엘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경제 벼락 만들고 중앙아시아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중국은 지는 해 지금 러시아도 지는 해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FOMC에서의 금리 전망을 한번 보면 이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올해 말까지 5.6% 이후에는 중간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전 전망과 동일할 것이다. 내년 말에는 5.1%, 6월 전망치에서는 4.6%였는데 0.5%포인트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2025년 말 그래서 2024년 말보다는 조금 한 1% 이상 포인트 떨어질 것이지만 3.99%로 6월 전망치였던 3.4%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2026년 말에는 2.9%, 지금 6월 전망치에서는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간이 좀 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2.5%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연준이 각종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이전에 3.2%보다 0.1%포인트를 높였고요.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이전에 1%보다 1.1%를 높였습니다. GDP가 1% 이상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한 성장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연말 실업률 전망치를 3.8%로 이전 전망치인 4.1%보다 0.3%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실업도 적다. 그리고 물가도 더 오른다. 그리고 GDP도 오른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미국의 경기 화랑은 조금 더 될 것이다. 물론 소비가 더 잘 된다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더 잘 돌아갈 것이고 물가도 좀 더 오르고 그리고 실업률도 적고 최적이죠. 그런데 이게 무게가 계속 무거워지니까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낮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국 이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고금리로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계 경기에 주는 영향은 굉장히 높죠.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일본과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고 중국도 상당히 금리가 계속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경기가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